상승의 종아 올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호용 대표, 강성현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상승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다소 부진했던 지난해 4분기를 뒤로 하고요. 올해는 정유와 2차 전지, 그러니까 본업과 성장 산업에서 실적 개선을 보일 전망입니다. 일단 지난해 실적은 흑자 전환에는 성공을 했지만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본업과 성장 산업이 모두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 영업이익은 1조 3,800억으로 실적 개선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성장 산업인 배터리 매출액이 96%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10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탄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유는 물론 배터리까지 SK이노베이션이 양 날개를 달고 계속해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시작부터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보는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 사업과 배터리 사업 이 두 가지를 모두 합한 가치가 24조 원에 불과하다라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리스크 중 하나였던 그 SK온의 물적 분할 이 상장 부분이 2024년 이후로 밀리면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높은 할인율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물적 분할의 비합리적 제도에 정치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소액주주 권리보호 제도 등이 도입되면 SK온 그 상장 시 일반 주주들의 평가 하락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근 LG 에너지솔루션의 역대급 흥행에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눈여겨볼 최대 수혜주 뭐라고 보시나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딱히 어떤 종목을 꼽기에는 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럴 때는 대장주를 보는 게 좋겠죠. 배터리 소재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은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중순에 인터배터리 2022라는 2차 전지 배터리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세계 1위 기업인 중국의 CATL이 참여를 합니다.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 CIS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성현 대표님은요? 네, LG 에너지솔루션의 이번 공모 자금이 대부분이 이제 증설에 투입할 만큼 소재나 장비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조금 크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매매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테마 관련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핫 종목 만나보죠. 바로 LG이노텍입니다. 이 LG이노텍 주가가 그야말로 거침없습니다. 이 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독보적인 상승세를 펼쳤죠? 네, 주가가 상승할 때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본다면요. 실적과 미래 성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LG이노텍을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적으로 본다면은 아이폰 13의 판매 호조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다음에 출시될 아이폰 14의 카메라 사양이 7년 만에 상향되면서 판가 상승 및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학 솔루션 매출이 기존에 굉장히 높아가지고 매출 쏠림 현상이 컸었는데요. 올해는 광학 솔루션이 뿐만 아니라 기판 소재 비중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차량 전장도 올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만큼 실적 호조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성장성을 본다 하면은요, 애플이 선언한 이제 신성장 사업인 메타버스 그리고 애플카 모두 다 기존 거래처인 그 LG이노텍을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품 공급 가능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애플의 XR 기기 출시 기대감과 3월에 있는 테슬라의 그 카메라 모듈 수주 기대감 역시 시장의 수급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2달 전에 두 분 모두 이 LG이노텍에 대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또 골든벨이 울렸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이 LG 이노텍은 지난해 3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에서 3D 입체 현상 구현을 위한 핵심 부품인 3D 센싱 카메라와 TOF 모듈 개발과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작년 3월이었는데요. 최근에 MS가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면서 게임주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적이 있죠. 이로써 MS가 게임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메타버스를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게임 산업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또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메타버스의 MS의 메타버스 기기인 홀로렌즈 3의 기능 향상이 또 진행이 되게 된다면 LG 이노텍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고객사를 메타 플랫폼이나 애플 등으로 늘려간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안 소외됐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번 주 정부의 투자 발표와 함께 반등세를 펼쳤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탑픽 종목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메타버스 업종 자체가 현재는 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상승폭이 컸던 만큼 그 악성 매물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나 국내 정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라 생각되고요. 탑픽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그 앞서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업용 증강현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맥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호영 대표님은요? 저도 역시 강성 대표님 말씀대로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만큼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일 뿐이고요.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QSI를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LD 센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인데요. 메타버스 관련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드웨어 관련되어 있는 QSI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의 운영사인 밸브와 매진 계약이 큰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주가가 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연일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몽규 회장 사퇴에 자사주 매입에도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2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여파로 지금 주가가 급락 중인데요. 사실 이 사고 이전에 이미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가 또 한 번 있었었죠. 연달아서 참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지금 기업 신뢰도는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회생이 불가능해 보일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정몽규 회장의 사퇴나 또 자사주 매입 같은 이런 전략들은 단기적으로 불끄기에 불과하다라는 오히려 비난 여론이 더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신뢰도 하락으로 주가 바닥이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이 상승 여력에 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주식을 볼 때 필수로 확인하는 게 이제 현재 뉴스와 차트인데요. 그 과도한 하락의 가격 메리트를 느낄 수는 있지만 아직 영업 정지나 브랜드 평판 하락에 따른 신규 수주 차질 등은 투자 심리를 바꾸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트로 보면은 하락폭이 매우 가파른데요. 이럴 경우 하락 지속형에서도 일단 주의하고 관망하는 게 정석 투자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건설업 전체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규제와 관련해서 안전관리가 추가로 강화된다면 속도가 지연되고 공사 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만큼 이는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 전체가 현재 약세인 만큼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HDC 현대산업개발 악재로 건설주 전반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사실 건설주는 또 대표적인 대선 수혜주로 꼽히면서 새해 기대감을 키웠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일단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에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모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설주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통 공약인 서울과 인천 지역의 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공약들을 이슈화시키기에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 주로 중소형 건설사들이 엮여 있습니다. 특수건설 같은 이런 종목들을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정책 이슈로 인한 단기성 모멘텀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업종 흐름과 시장 전체의 흐름이 워낙 좋지 않아서요.
그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건설 섹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김우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그 대선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도심철도나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이슈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5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